네, 그래도 시장이 긍정적인 양상을 나타내니까 기분은 참 좋네요. 코스피는 2,500선 위에 다시금 올라가면서 안착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코스닥은 1%까지 오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이어서 그려보도록 하죠. DS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5월 지수의 밴드 상단을 보자면 한 2,600선까지 증권사에서 많이 잡고들이 있더라고요. 5월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5월 증시도 일단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난번 2,500을 깼었거든요. 2,500을 깼었는데 그게 PBR 기준으로 보면 0.9배 정도 수준이 돼요. 근데 이제 0.9배라는 게 경기가 좀 부진하다 뭐 이런 부분까지 반영한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뭐 한 0.8배 정도 가면은 더 이제 저평가된 상태로 보시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기업이익, 그다음에 경기 우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보면 시장을 좀 억누르는 그런 그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PBR 0.9배를 쉽게 이제 못 넘기는 그런 상태로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5월에 들어서면서 이제 4월 말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됐는데 그때 반도체 같은 경우가 기업 실적 발표 이후에 업황 바닥론 이런 부분들이 슬슬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리오프닝 이후에 제조업은 약간 부진하긴 한데 지난번 PMI처럼 서비스업이나 그리고 노동절 연휴 때 이제 뉴스 플로우도 보면은 중국인들이 여행 수요 굉장히 많았고 그거와 더불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반도체를 제외한 뭐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미디어 엔터 뭐 이런 것들은 기업 실적이 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업 이익이 이제 바닥 탈출. 그렇다면은 2분기 중에 한 2,700포인트 뭐 정도도 가능해 보인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5월 같은 경우에는 2,600포인트를 살짝 넘기는 그런 시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PBR 기준으로 보면은 지수는 1배를 넘기지는 않는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PR이 좀 아직은 높습니다. PBR이 높은 상태인데 그 부분은 이익이 올해 이제 1분기 지난해까지 좋았다고 워낙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PR이 이제 높게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기업이익이 하반기로 가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PR에 대한 부담은 좀 낮출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너무 PR만 보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PER 부담은 있지만 너무 PER을 볼 필요는 없다. 긍정적인 5월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5월에는 아무래도 이번 주에 있는 FOMC 회의가 관건인데 25bp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상이 되더라도 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이 몰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이 거의 막빠지지 않겠냐 나왔고 더구나 주말에 또 미국 은행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연준이 의사결정을 하는 와중에 블랙아웃 기간에 그 이슈가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의사결정을 하는데도 분명히 영향을 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면은 금리 인상은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화되지 않나. 그렇다면은 이제 코멘트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볼 것 같다는 생각인데,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경기 이 두 가지 가지고 뭔가 지금 시장이 뭔가 뭐라 그래야 돼요 마찰적인 어떤 다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를 좀 더 강조하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도 좀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뭐 시기는 좀 올해 4분기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뭐 약간 보장성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시각들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연준이 어떤 부분에 더 초점을 두고 언급을 하느냐 요거에 아마 시장의 향배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부채 한도 협상 지연,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경기 둔화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부채 한도 협상은 이게 이제
미국이 파산을 하지 않을 거다. 근데 언젠가는 결국은 협상을 할 거다. 이런 부분은 뭐 시장은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이슈가 부각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인데, 부채 한도 협상은 뭐 6월, 7월 정도까지는 약간 좀 시장에 약간 노이즈 정도로 좀 작용은 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경기는 미국이 연초보다는 확실히 좀 나빠지긴 했습니다. 나빠지긴 했는데, 서비스 쪽이 약간 좀 둔화되는 거는 좀 우려스럽긴 여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비스가 미국 고용의 한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뭐 2008년처럼 급격히 나빠진다 이러면 좀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요인은 제조업이 워낙 안 좋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어제 발표된 미국 PMI 쪽, 이제 제조업 쪽이죠. 제조업 PMI 쪽,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가 예상치보다 좀 올라왔고, 지난달보다 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신규 주문 쪽에서 좀 좋았거든요. 신규 주문이 보면 보통 이게 시차를 두고서 제조업 쪽 그 전체 지수에 좀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너무 경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뭐 우려는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급격한 침체 뭐 이 정도는 아닌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등락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보자면 거의 다 뭐 실적 호전주가 되겠습니다. 오늘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번 주에도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일단 장 마감 이후에 SK IA 테크놀로지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 카카오 그룹주들이 카카오페이에 이어서 내일 모레 카카오까지 연이어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 그리고 주가에 대한 전략 짜주시면 어떨까요? 기업적 같은 경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지금 현재 이제 컨센서스로 보면은 매출은 느는데 영업이익 쪽은 좀 비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좀 부진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업들이 아마 영업이익 쪽에서 이제 비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부담이 좀 작용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SM 같은 경우를 인수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 인수 과정에서 이제 불거지는 어떤 비용 같은 부분이 좀 반영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그 컨센보다 좀 하회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 동안 이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계속 올라왔다는 얘기는 애널리스트들이 탐방을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이익이 나쁘지 않다 이런 부분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아마 컨센을 상회하는 뭐 실적이 나올 것 같고, 올해 연간으로도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엔터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약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엔터라든지 레저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행 레저 이런 부분 업종들이 약간 좀 부진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했지만, 실적으로 보면은 중국인들의 어떤 동향을 보면 정치적인 이슈와는 별개의 문제로 여행 수요라든지 국내 미디어와 관련된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요. 2차 전지라든지 기타 뭐 자동차, 이제 반도체는 계속 이제 부진했지만 이제 업황 탈출, 그렇지만 이제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기업 실적 보면은 조선 기계 뭐 이런 업종들도 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학 업종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1분기는 분명히 이제 부진하지만 최근 한 달 컨센서스 흐름을 보면은 약간 우상향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하는 우려보다 1분기 실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정도로 결론을 내고 대응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342원까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 무역 수지 14개월 연속 적자인 것도 상당히 환율에는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BOJ가 또 통화 정책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달러 엔도 3월 이후에 최고치까지 올라간 것, 엔화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부담일 것 같은데, 환율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환은 작년 고점인 한 1,400원 이상은 가지지 않을 것 같다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출 부진이 문제긴 합니다. 사실 이제 수출 부진이 문제긴 한데 그나마 이제 4월 수출에서 좀 우려했던 것이 이제 경기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보니까 수출이 더 나빠질 거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수출 마이너스 폭이 더 추가적으로 확대되지 않았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자동차라든지 화학이나 이런 쪽은 괜찮은데 이제 반도체 쪽의 부진이 가장 컸었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업황이 이제 어차피 돌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수출은 아마 1분기, 뭐 2분기, 4월, 5월 이 정도 지나면서는 바닥을 다지지 않을까 정도로 이제 하고 생각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중국 그 재고가 많았던 부분, 이 부분이 수출 부진에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가 2년 동안 봉쇄를 하다 보니까 재고가 여전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 재고가 이제 소진되기 시작하면은 한국 수출도 좀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환율에서 이제 엔화가 좀 문제긴 한데 엔화 같은 경우에는 그 미일 간 이제 금리 스프레드 요게 이제 가장 큰 변수로 좀 작용을 합니다. 작용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 기조, 그러니까 통화정 기조로 계속 유지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제 미일 간 금리 스프레드를 갖다 축소시킬 수 있는 요인은 그 페드의 의사결정입니다. 페드의 의사결정이 금리 인상이 중단되기 시작하면은 미국 금리도 약간 내려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엔화도 지금 이 FOMC 주간, 요 주간을 서면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화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수지 적자 이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무역수지 적자는 일단 마이너스 폭은 좀 몇 달째 감소시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출만 돌면은 무역수지 적자가 약간 이제 소폭의 이제 흑전 뭐 이런 식으로 한 2분기 말이나 상반기 중, 하반기 중에 나오면은 환율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자들의 관심은 지금 반도체, 그래도 외국인들이 반도체 꾸준하게 우리나라 삼성전자 순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과연 네. 지금 순매수를 해도 좋을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여부일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예. 반도체 같은 경우가, 연간으로도 보면은 그 코스피의 이제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삼성전자 실적, 그다음에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감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재고가 이제 줄겠다, 이런 시각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디램 가격도 늘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반도체 업황도 어차피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익이 굉장히 좋을 때는 약간 주가 흐름이 더 부진하고 오히려 이익이 안 좋을 때 감산이라든지 향후에 이제 돌가 부분 때문에 오히려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런 기대가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주가는 2분기, 3분기 실적까지는 약간 우상향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업황이 진짜 안 돈다 이러면은 그때는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인데 지금 현재 업황에 대한 논란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서버라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늘 거다 이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도체 업황은 좀 약간 하반기로 가면서 돌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수도 약간 그런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DS 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